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일어나서 쟤는 공복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숫자가 훌쩍 높아져 있고 병원에 가면 약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지요. 약을 먹자니 부작용이 걱정되고 운동을 하자니 무릎이 따라주지 않고 식단을 바꾸자니 평생 익숙했던 맛을 갑자기 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환자들을 만나며 같은 고민을 수없이 들었고 제 자신도 비슷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보다 부드럽고 운동보다 편하며 식단 조절보다 부담이 덜한 방법을 오랫동안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루에 물처럼 마실 수 있는 차 3가지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힘들게 시간을 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 사이에 맞는 차를 따뜻하게 한 잔씩 마시는 것뿐인데도 혈당이 놀랍게 안정되는 모습을 저는 수많은 환자들과 제 몸을 통해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를 마시는지, 그리고 언제 마시는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차라도 온도가 맞지 않거나 시간대가 어긋나면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 경험하며 다듬어온 3가지 차와 그 차이를 만드는 작은 비밀들을 모두 나누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야기할 3번째 차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깊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잔의 따뜻한 차에서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가장 먼저 마셔야 할 첫 번째 차는 무엇일까요? 제가 오랜 시간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꾸준히 마셔온 차는 바로 여주차입니다. 쓴맛으로 유명한 초록색 채소 여주는 영어로 비터멜론이라 불리며 예로부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지요. 여주에는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다양한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농촌진흥청과 경상대학교가 공동으로 수행한 실험에서는 고지방 시기를 한 흰쥐에게 여주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공복 혈당이 25%나 낮아졌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54% 가까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여주차는 단지 마시는 것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마셔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여주의 주요 성분은 90도 이상의 고온에서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팔팔 끓는 물에 여주를 우려내면 차의 쓴맛은 남지만 혈당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주차를 준비하실 때는 먼저 물을 끓였다가 약 2분 정도 식혀서 80도에서 85도 사이의 온도를 만든 후 말린 여주 5g 정도를 넣고 10분간 천천히 우려내야 합니다. 그 후 건더기는 건져내고 연한 노란빛이 돌도록 제대로 우러난 차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여주차는 단순한 쓴물이 아니라 정확한 방법과 시간대를 지켜야만 비로소 건강을 위한 도구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 역시도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고 세수를 마친 뒤 바로 여주차를 마시는 것을 15년 넘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지켜온 이 습관 하나가 지금까지 약 없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주차가 실제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주차가 어떻게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기본 원리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이 차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여주차를 권해왔고 그 중에는 기억에 또렷이 남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경험을 보여주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몇 해 전, 80에 가까운 나이에 처음 병원을 찾은 이명숙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분의 공복 혈당은 120대 중반을 오르내리고 있었고, 식단을 줄여보기도 하고, 걷기 운동도 시도했지만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약을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 큰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주차를 올바른 방식으로 마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한 달 동안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명숙 여성분은 아침에 일어나 여주차를 가장 먼저 마시는 습관을 정성스럽게 지키셨습니다. 온도와 우려내는 시간까지 메모해가며 실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의지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병원에서 공복 혈당을 재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당이 105 정도로 안정된 것입니다. 무언가 극단적인 식단을 했던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운동을 늘린 것도 아닌데 단지 여주차를 정확한 방식으로 꾸준히 마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명숙 여성분은 그 이후에도 이 습관을 계속 이어가며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올바른 신호를 주면 분명히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큰 결심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매일 반복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정확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주차는 바로 그런 행동이 되어 주었고 그 작은 변화가 하루의 시작을 더 안정된 상태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제 아침 혈당을 다스리는 방법을 확인했으니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지는 고민이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식사 후 혈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보다 식후 혈당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차인 뽕잎차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는 식사 직후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잡아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아침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기 쉬운 순간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식사 후입니다. 특히 점심과 저녁 식사 이후에는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장기적으로 당화혈색소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식후 혈당을 잡아주는데 탁월한 역할을 하는 차가 바로 두 번째로 소개할 뽕잎차입니다. 뽕잎에는 디옥시노지리마이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고 길지만 간단히 DNJ라고 불립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먹는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과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먹은 음식이 혈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지요. 이런 기능 덕분에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오히려 완만하게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도 이 효과는 확인된 바 있습니다. 뽕잎의 DNJ 성분이 소장에서 작용하는 알파글루코시다아제라는 소화 효소를 억제하면서 혈당 흡수를 줄여준다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뽕잎을 섭취한 당뇨 초기 환자들의 경우 식후 최고 혈당 수치가 4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작용을 하는 뽕잎차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마시고 계십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식사 후에 마시는 것입니다. 보통 밥을 먹고 나서 차 한 잔을 즐기는 분들이 많지만 뽕잎차는 그렇게 마시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DNJ 성분은 식사 전에 몸에 흡수되어 있어야 효소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식사 시작 약 30분 전에 뽕잎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가장 핵심이며 이를 지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온도에서 얼마나 우려내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실제 환자분의 사례에서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를 다음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뽕잎차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마시는 시간과 우려내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도는 약 95도 정도의 뜨거운 물이 가장 적절하며 말린 뽕잎 약 3g 정도를 넣고
정확히 5분간 우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3분은 짧고 10분은 너무 길어서 효과적인 성분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5분이라는 시간은 과학적인 실험에서도 DNJ 성분이 가장 많이 우러나는 시간으로 밝혀졌습니다. 타이머를 맞춰두고 우려내시면 실수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차의 색깔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연한 녹색을 띠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너무 진한 갈색이 되었다면 물 온도가 지나치게 높았거나 우려낸 시간이 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맛은 여주차에 비해 훨씬 부드럽고 담백하며 고소한 향이 나기 때문에 마시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티백 형태보다는 잎의 형태 그대로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성분 손실이 적어 더욱 좋습니다. 이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뽕잎차의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수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4세 남성으로 공복 혈당은 정상이었지만 식후 혈당이 180까지 치솟는 전형적인 식후 고혈당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밥만 먹으면 피곤하고 졸음이 몰려오는 증상을 호소하셨고 병원에서는 약을 권유받았지만 부담을 느끼고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점심과 저녁 식사 30분 전에 뽕잎차를 마시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집에서 혈당을 재어보면서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주 만에 식후 혈당이 150 이하로 떨어졌고 3개월 후 검사에서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6.4에서 5.9로 안정되었습니다. 지금도 유진수 씨는 식사 전에 뽕잎차를 마시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밥을 먹기 전에 이 차를 마시지 않으면 어딘가 허전하다고 느낄 정도로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뽕잎차는 식후 혈당을 다스리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와 잠 사이 우리 몸은 또 다른 시간대를 맞이합니다. 바로 밤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루 중 마지막으로 중요한 혈당 관리 시간대, 야간 혈당을 다스려주는 세 번째 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여주차로 공복 혈당을 다스리고 식사 전에는 뽕잎차로 식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혈당 관리의 퍼즐 한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과 점심 혈당에는 신경을 쓰지만 밤 시간대 혈당의 흐름은 무심히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야간 혈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난 아침에 예상보다 높은 혈당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새벽 혈당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차인 돼지감자 차입니다. 돼지감자는 뚱딴지라고도 불리는 울퉁불퉁한 뿌리 채소인데 이 안에는 이눌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눌린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밤 동안 우리 몸이 간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내는 포도당의 분비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여 아침 공복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눌린은 또한 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돼지감자차를 꾸준히 마신 분들 중에는 혈당 수치뿐 아니라 변비가 개선되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치 일석이조의 효과인 셈이죠. 하지만 이눌린은 다른 두 가지 차 성분들과는 달리 뜨거운 물에 단순히 우려내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히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끓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돼지감자차를 만들 때는 냄비에 물 약 500ml를 붓고 말린 돼지감자 10g을 넣은 뒤 약불에서 20분간 천천히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눌린이 충분히 우러나오게 되고 은은한 갈색빛과 함께 자연스러운 단맛이 우러납니다. 설탕 같은 단맛이 아니라 고구마를 삶았을 때 느껴지는 부드럽고 순한 단맛이기 때문에 마시기에 거부감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 돼지감자차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다음에서는 한 환자분의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돼지감자차는 야간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독특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새벽 혈당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에게는 이 차가 단순한 건강차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저에게 큰 인상을 남긴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김태우 씨였고 61살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저녁 식사 후 혈당은 안정적이었지만 아침 공복 혈당이 125 이상으로 항상 높게 나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밤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오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걱정이 크셨지요. 검사 결과를 살펴보니 전형적인 새벽 혈당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태우 씨에게 밤 10시에 돼지감자차를 마시는 습관을 권했습니다. 이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약 2시간 전으로 몸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면서도 이눌린이 야간 내내 천천히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타이밍입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태우 씨도 살짝 실망하시는 눈치였지만 저는 계속해서 3달은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6주차에 접어들면서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혈당이 서서히 떨어지더니 3개월 후 검사에서는 공복 혈당이 105 수준으로 안정된 것입니다. 약도 없이 오직 돼지 감자차 하나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김태우 씨는 지금도 매일 밤 이 차를 마시며 자신만의 루틴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 차는 혈당뿐 아니라 장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김태우 씨는 변비까지도 개선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단맛이 부드럽고 따뜻한 차 한 잔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달래주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돼지감자차도 모든 분에게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처음에는 하루 5g 이하의 소량으로 시작하고 일주일간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산 제품, 특히 강원도나 전라도처럼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하루의 아침부터 밤까지 혈당을 다스리는 3가지 차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3가지 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실제 노하우와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가지 차에 대해 모두 알게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이 좋은 습관을 어떻게 실천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저 또한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성공한 분들과 중도에 포기한 분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복잡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꺼번에 3가지 차를 모두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주에는 아침 여주차만, 둘째 주에는 여주차에 더해 점심 전 뽕잎차를, 셋째 주부터는 밤 10시에 돼지감자차까지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늘려가면 몸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매일 혈당을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작지만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어느 차가 자신에게 잘 맞는지, 어떤 시간대에 효과가 더 큰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 섭취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수분을 섭취하게 되긴 하지만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은 마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식사 조절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금상첨화이지요. 제 환자 중 박영미 여사님이라는 분은 차를 열심히 마셨지만 빵과 과자를 자주 드셔서 처음에는 혈당이 오히려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식단을 조정하면서 차와의 시너지가 나타났고 2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5포인트나 내려가는 성과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해온 환자들 중에서 가장 꾸준히 실천하고 성과를 본 분들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시작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창수 씨와 정미경 씨 부부는 처음에는 아내가 먼저 시작했지만 남편도 함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며 6달 동안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혈당 수치뿐 아니라 체중도 각각 3kg씩 줄었고
무엇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부부 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거나 때로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받으시고 정밀한 검사를 통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차는 어디까지나 예방과 초기에 도움이 되는 도구이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해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차가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보세요. 따뜻한 한 잔의 차가 여러분의 몸과 삶을 서서히 바꾸어 갈 것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기쁨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